매주 목요일 여야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7일에 곽상원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단독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정무위와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AI 반도체 특위, 세제 특위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 원내 부대표까지 맡아서 누구보다도 바쁜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명구입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입성을 하셔서 22대 국회 입성을 하셔서 이제 뭐 의정 활동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그 총선 직전에 있었던 경선, 3차례 경선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을 이제 극복하고 이기고 이제 의정 활동,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경북 구미을이 보수의 뭐 심장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예.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 나신 곳이 구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 여러 그 활동, 그 국회에서도 활동도 하시고 이제 의정 활동까지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일단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총선은 저에게는 한 7, 8명의 후보들이 나오셨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도 1년 넘게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대통령실에 국정기획 비서관을 하다가 나와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낮았고 좀 늦게 출발한 면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하는 일종의 20시간 뚜벅이 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는데 나중에는 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보시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 구미라는 곳이 옛날에는 영광이 있었다.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신 곳이고 우리 산업화의 제1전진 기지로서의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던 곳인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옛날의 영광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였거든요. 그거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많은 주문이 계셔가지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 중압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헌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 여당의 108명의 한계, 이 소수 여당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오셔서 상임위 활동으로는 이제 정무위하고 운영위원으로 이제 두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특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하시면 정무위라는 곳이 이제 금융 뭐 정책이라든지 금융 기관을 이제 관할하는, 물론 이제 권익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임인데 강명구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셨고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무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 금융 전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실부터 저 보훈부까지도 다뤄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곳이 아마 위원회 중에서는 그 스펙트럼이 제일 넓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그 작은 실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굵직한 경제 이슈까지 아마 다 다루는 것이 우리 정무위원회인데 그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국회의원이면 굵직한 경제 이슈를 다루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민원부터 이슈부터 굵직한 경제 이슈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좋은 평가를 좀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우수 국가무원도 나왔습니까? 평가 뭐 언론에서도 우수 국가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저 기억이 있는데요. 뭐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구미라는 곳이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생겼던 일종의 과밀 문제가 있어요. 그 과밀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권을 가지기 위해서 한 곳, 한 학교로 몰리면 과밀이 생기잖아요. 교실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모듈로 만든 졸업식 건물을 갑자기 빨리 지어서 운동장에 세워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일종의 아이들에게 그 부실공사, 그 다음에
중고 물품을 쓰다 보니까 녹물,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로 해서 위생 문제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일종의 안전 문제까지도 대두됐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국무조정실에 그 국정감사에서 질의함으로써 아주 그 흔히 말해서 대책 마련에 그 강하게 요구한 것이 일종의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주목하는 그 안건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을 이제 다루는 곳이니까 금융위원회도 우리 소관이거든요. 금융위원회에 금투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1,400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제가 질의도 그렇지만 글도 많이 내면서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엄청난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아마 이 금투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세후로는 이 소득이 줄어들다 보면 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위축된다. 위축되면 당연히 이 돈을 흔히 말해서 그 해외장에다가 투자하게 되고 또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금융 이 투자 이 장에 문제가 생긴다, 위축이 된다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가 금융위원회에도 그 질의도 하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민주당에서 이걸 받았어요. 폐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그 우리 공정위원회도 우리 그 소관입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 이게 그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들 간에 그 대금 납부를 현금화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공정한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질의를 통해서 그 점주들한테 제가 칭찬을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그 실생활의 아주 작은 문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구미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미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구미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울 여의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사소한 일들이 구미에서도 일어나고 강원도에서도 일어나고 제주도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한 문제부터 굵직한 경제 이슈까지 다루다 보니까 지난 국감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약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출발부터 굉장히 그 첫 출발을 잘 이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에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제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예산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뭐 특활비라든지 뭐 특수업무 경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을 좀 삭감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볼모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나 안보의 엄중함은 정말 좀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예산이라는 게 민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실 하나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민주당 예산 심사권을 털어지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폭력적으로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 우리 기구들을 상대로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길들이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그 경찰이 민노총 불법 파업 질서 유지하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두고 경찰을 1980년대 백골단을 비유하면서 예산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사소한 충돌을 가지고 예산을 보복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경찰 특활비도 삭감하겠다. 완전히 삭감. 그 이게 본인들 마음에 들면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나 경찰 예산은 완전히 삭감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법원이나 공수처 예산은 올려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도 운영위 소위원회가 있었어요. 어제 운영위의 소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제도 아마 제가 소위원회 위원이 아니어가지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실의 업추비다, 특경비다, 특활비다 모든 거 삭감하겠다라고 지금 글쎄요. 얘기하면서 예. 의결도 못하고 해산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일정을 조정해가면서까지 아마 오늘 오후에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아마 이거 그냥 삭감한 대로 아마 처리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예.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예. 뭐라 그럴까 분풀이 예산 처리다. 예.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 예산 깎으려는 것은 그냥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보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올려주고 특히나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 다 올려줬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뭐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 부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예.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자동 부의되는 조항,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보통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그냥 통과시켜 줬는데 그렇지 않을 야당인 시절에는 보통 우리 평균을 내보니까 12월 20일은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상황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 쟁점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골프 논란인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11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친교 차원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이제 시작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좀 이전부터 좀 골프 연습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있고 그걸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자를 또 입건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거짓말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봐요. 골프를 친 게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먼저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우리 호주에 가서 골프를 같이 치고 난 다음에 나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사진이 조작됐다. 이게 문제가 돼서 거짓말로 들통나면서 1심 판결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네. 그게 거짓말이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8년 동안 골프를 안 친 거는 사실이고 네. 이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맞춤형 외교를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적 주장이 정말로 강해지는 이 마당에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외교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8년 동안 골프 안 친 그걸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네. 그러면 2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놀고 싶어서 골프를 치셨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 상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정을 그러니까 사전적 외교 맞춤 외교로서의 어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를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주 보는 폭스뉴스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어린 준비나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 국회가 그거를 폄하하고 비난합니까? 예. 저는 이런 것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골프 친 거가 범죄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골프 얼마나 즐기십니까? 그러나 이 트럼프가 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고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께서 골프 외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니 준비 차원에서 준비한 거를 예. 왜 문제 삼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이게 사전적 대비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예. 가능성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그렇게 예.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취재 기자와 관련한 뭐 이 부분은 이제 경호상의 문제거든요. 경호상의 문제, 예,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예. 됐는데 네. 그 부분도 경호상의 해명은요. 예.
처음에 그분이 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예. 없을 정도로 예. 철조망 밑에 숨어서 촬영을 하고 계셨고, 만약에 그분이 카메라가 아니라 총이었으면 어떡할 거냐, 무기였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경호처장께서의 네. 해명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호상의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이거를 네. 기자를 급박했다, 뭐 기자의 저거를 뭐 취재권을 뭐 이렇게 했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참에 이게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놔두면은 이게 또 언젠가 또 이게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내부에서 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친윤과 친한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걸 자꾸 계파 갈등 아니냐라고 접근하면 조금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예. 게, 이게 누군가가 익명성을 이용한 저열한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왜 그러냐면, 그 대표께서 이제 밝혔듯이 대표님 이름으로 나왔던 거는 본인이 아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가족 명의로 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표님께서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아니다라고 해명해서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밝히고 안 밝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명의를 도용한 네. 일종의 여론 조작이었다, 이건 범죄잖아요. 두 번째, 네. 해킹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의 오류 이런 게 아니라 해킹과 명의 도용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였으면 이 공론장이었던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당원 게시판을 두고 친윤이다 친한이다 계파 갈등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당 항의라고 봅니다. 네. 그날 의총장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친윤 의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의원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의 사실로 연결되면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 빨리 그거를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명의가 도용됐으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거를 도용해서 사용한 거면, 어떤 집단이 한 거면 어떤 네. 집단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빨리 이걸 들어야 해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무감사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경찰 조사, 솔직하게 앵커님 말씀드리면, 예. 이건 경찰 조사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예. 그 당원 게시판이잖아요. 예. 당원의 명의를 빌어 우리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조직국이나 홍보국에 아마 예. 확인만 하면 30분 만에 드러날 일이에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그 한동훈 해명을 해야 된다? 대표께서 이렇게 그냥 보시는 거군요. 해명하시든지.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거 해명할 건덕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빨리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과 관련된 말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위중교사 사건과 관련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한껏 고조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고무돼 있다는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사 이익에 기대지 말고 이참에 좀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또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하는 그런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는 골든 타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고 상황 같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다시 정부 여당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의 본질은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네. 다시 민생을 해결하는, 다시 우리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해결하는 주도적인 정당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 예. 지금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그 흔히 말하는 선고가 민주당은 아마 그거 어떤 뭐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되든 상관없이 선동 정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혹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 정치를 해왔거든요. 아마 그 선동 정치는 더 고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단합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다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서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생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단합, 쇄신 세 가지 단어를 힘주어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또 있을 개각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주로 이제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